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3차 추가 경정 예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당초 정부에서는 35조 3천억 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최종 국회에서는 35조 1천억 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약 2천억 정도가 삭감이 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 예산이 거의 그대로 확정이 되었다는 뜻인데요. 여기에서 추가 경정 예산,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 35조 1천억 원이나 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에서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이 영상 궁금하시면 계속 봐주세요. 네, 기획재정부에서 35조 1천억 원의 제3차 추가 경정 예산안 국회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1년에 3번이나 추가 경정 예산을 확정한 것이고요. 규모로 봐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그만큼 감염병 사태 때문에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죠. 자, 보도자료를 보면요, 3차 추경의 의미, 특징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요, 약 2천억 정도를 감액을 시켰는데요. 국회에 와서 오히려 예산이 증가한 부분도 있고 국회에서 예산이 감소된 부분이 있죠. 자, 국회에서 증액된 부분은 약 1조 3천억 정도의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노사정 합의 관련해서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일자리 예산에서 약 5천억 정도가 증가되었고요. 청년의 주거, 금융, 일자리나 교육에 대한 내용이 약 4천억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학 등록금 반환이나 학생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1천억 정도가 증가되었고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지원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2천억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또 여기에 K방역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 1천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요. 국회에 와서 감액이 된 부분이 1조 5천억 정도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희망 일자리 사업 집행 시기를 조정하면서 4천억 정도가 감액이 되고, 그리고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를 축소하는데 1조가 감액이 됐고요. 또 집행 여건이 달라져서 사업 규모를 조정하면서 1조 1천억 원 정도를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 추경 모습을 보면요, 35조 3천억의 정부 안에서 총 2천억이 감액된 35조 1천억으로 최종 확정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 중에서 내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 실제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내가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기획재정부의 자료를 살펴보자면요, 이번 추경 주요 수혜자는 약 892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를 겪는 근로자나 실업자를 지원하는데 이 지원의 대상이 321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고용유지나 일자리 창출에 142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고용유지를 위해서 실직위기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이 지급이 되는데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은 87만 명가량이 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청년의 일경험, 그리고 디지털, 희망근로 등의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여기에서 55만 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다만 여기에서 직접 일자리 제공은 대부분이 단기 일자리이고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임시 처방에 불과하다라는 여론도 만만치 않은데요. 다만 실제 55만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이미 지원을 받거나 해왔던 분들이 반복적으로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알고 계시는 분들은 2번, 3번 혜택을 받는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55만 명 일자리 창출, 직접 일자리, 이런 내용들은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요, 여러분께서도 주민센터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거주하고 계시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꼭 필요하신 분들은 자주 확인하시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이런 직접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실제 이런 직접 일자리 제공은 신청 기간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요,
바로바로 신청하지 않으면 일자리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3개월 내에 추가 경정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께서는 주민센터에 미리미리 확인하시거나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지속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이나 실업자를 지원하는데요. 수혜 대상자는 179만 명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소득이 급감해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 특고, 프리랜서 이런 분들을 말하는데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 내용은 50만 원씩 3번에 나누어서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전체 114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금도 신청을 받고 있고요. 직접 신청, 인터넷 신청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서 해당되시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 특수고용 형태 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까지 포함이 되니까요. 이런 분들 114만 명 꼭 나도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요. 실업자에 대해서 120일부터 270일 정도의 이직 전에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구직급여를 확대하겠다. 여기에 49만 명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실업급여입니다. 이 실업급여를 내가 실업하기 이전 직장에서 받았던 임금의 60%, 다만 상한선이 있는데요. 하루에 6만 6천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실업급여를 받는다 하는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상한선 6만 6천 원을 적용해보면 한 달에 18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에 이번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49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라는 것이 우리가 낸 보험료, 고용보험료에서 실업급여를 타던 것이 최근에 감염병 사태 이후에 실업자가 급증을 했고요. 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실업급여 혜택을 보다 보니까 기금만 가지고는 모자라고 또 실업자가 계속 증가하다 보니 이제 추가 경정 예산에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구직급여, 그러니까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직급여, 실업급여, 지금까지는 고용안정 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정부로부터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실업자까지 이르지는 않고 있지만요. 이런 정부에서 주고 있는 고용지원금 자체를 하반기에도 주고 내년에도 주고 계속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요. 언젠가는 고용지원금을 줄여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대량 실업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 실업급여가 계속되는 정부 예산 으로 지급이 되다 보면요. 이런 대량 실업 사태가 경제 위기로까지 치닫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많습니다. 다만 이번 3차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요. 49만 명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을 받을 수 있다 하는 부분 기억해 두시고요.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신청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실업자나 무급휴직자의 직업훈련 내일 배움 카드라고 하는데요. 이 직업훈련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약 12만 명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무급휴직자나 특수고용 형태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요. 직업훈련 생계비를 최대 2천만 원까지 융자해 드리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신 분들 2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저소득자나 소득 감소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생활안정자금 최대 3천만 원을 융자해 줍니다. 약 2만 명가량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요. 소상공인과 위기기업에 금융지원을 해주는데요. 101만 명 여기에 위기기업 플러스 알파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소상공인 101만 명 1인당 1,000만 원씩 총 10조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는 소상공인 2단계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또 이번 감염병 사태로 매출이 감소한 장애인 2,000명, 청년 3,000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해주는데요. 융자 1인당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약 5,000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불가피하게 폐업한 소상공인의 폐업 정리 컨설팅 그리고 점포 철거비 여기에도 5,000명 정도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요.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 공급이
막혀서 흑자도산의 위기에 처한 기업을 대상으로 약 135조 원 플러스 알파 이렇게 예산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소상공인 그리고 위기기업 금융 지원 이 내용은 과거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실제 정부의 생각과 다르게 돈을 빌리러 은행을 가게 되면 이 문턱이 한없이 높아져 버리고 금융 지원을 받는 데까지도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다 보니까요. 적시적소 빨리빨리 융자를 해주든 금융 지원을 해주든 해야 하는 부분이 시간을 놓쳐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에다가 과도한 담보를 요구한다거나 많은 서류를 강요하다 보니까요. 소상공인들이 빠른 금융이 필요한데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원은요 훨씬 더 빠르고 간소한 절차가 요구되는데 실제 은행에서는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요 코로나19 방역 지원과 위기가구 생계 지원에 472만 명이 혜택을 받는다고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와 동시에 인플루엔자의 동시 유행 방지를 위해서 만 14세부터 18세 그리고 62세부터 64세 대상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456만 명이 혜택을 받는 것이죠. 실직, 폐업 등으로 인한 위기가구에 긴급 생계비 123만원 4인 가구 기준인데요. 이 긴급복지 프로그램이 추가로 48,000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 같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인데요. 이 내용이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기준이나 대상이 완화되었다가 이것이 연말까지 완화가 되는데요. 말 그대로 긴급한 상황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복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이 긴급복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감염병 사태 이후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데요. 그 어려움의 크기가 각자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과거에는 긴급복지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주소득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아버지가 사망했거나 갑자기 아파서 생계활동 자체가 되지 않는 그런 아주 긴급한 상황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였는데요. 이것을 이번 코로나19 이후에 훨씬 더 많은 가정들이 위기가구로 전락되기 때문에 대상을 한시적으로 완화시켰지만요. 실제 여기에는 엄격한 재산이나 소득의 기준도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흔히 성토하듯이 나 힘들어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 한 가정이 생계의 곤란으로 파탄의 위기에 이르기 직전의 상황들이 대부분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긴급복지 프로그램, 긴급복지 지원제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조금 힘들다라고 해서 누구나 신청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점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저신용 근로자나 청년 약 11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저소득 근로자, 말 그대로 신용불량에 가까운 사람들인데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최대 1,500만 원을 대출하는 햇살론 8천억 정도를 공급합니다. 8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대학생이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최대 1,200만 원을 대출해주는 햇살론 뉴스 1,000억 정도를 공급하는데요. 약 3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렇게 2020년 3차 추가 경정 예산안 주요 수혜자 약 892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정부에서는 예측하고 있는데요. 실제 여기에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수혜자를 산출한 것이 아니라 중복 수혜자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 국민들 중에서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추가 경정 예산이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35조 1천억,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 그래도 여러분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요, 어떤 내용이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찬찬히 살펴보시다 보면요, 어려운 나의 여건을 반영한 예산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